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메일로 질문 들어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일로 질문 주신 거 보면요. 스크립트 박스를 전부 구입해서 사용하시는데, 아래 알려주신 이 동영상, 여기에 나온 강좌입니다, 이게. 그래서 롤오버를 만드는 강좌인데, 이 강좌에 있는 내용을 이런 스크립트 박스를 좀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먼저 이 강좌를 한번 보면은, 자, 요런 강좌입니다. 요 주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런 강좌고, 플레이 시켜서 보시면은, 요렇게 움직일 때 사이즈가 커지고, 색도 조금 바뀌네요. 요런 건데요. 요건 한번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주신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스크립트 박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그 다음에 텍스트를 여러 개 쓰셔야 되죠. 레이어별로. 그것도 가급적이면 스크립트 이용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단어별로 좀 나누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길게 쓸게요. 스페이스바로 공백으로 단어를 분리했고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텍스트 선택하시고 이제 단어별로 분리를 할 거기 때문에 스플릿 텍스트, 그래서 단어별로 분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별로 분리한 후에 그 레이어가 그죠, 앵커 포인터가 다 중앙으로 와야 되죠. 중앙으로. 자, 이때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가급적이면 이런 작업할 때는 처음에 텍스트의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편해요. 물론 꼭 이걸로 하시라는 건 아닌데, 이런 걸로 하셔도 되는데, 레프트나 라이트로. 가급적이면 이런 정렬 작업을 할 때는 센터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 후에 변경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로 처음에 텍스트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은 지우고요. 이렇게 텍스트들이 분리가 됐고요. 얘네들을 이제 Y축으로 정렬을 시켜야 되죠.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 정렬을 이용해서 Y축으로, 그래서 적당한 거리로 좀 뛸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두고요. 자, 이제 얘네들이 무언가에 반응을 해서 스케일이 커져야 되죠. 그때 무언가는 널이 될 거고요. 얘를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반응하는 거는 뭐냐면 이 레이어와 특정 레이어와 이 널의 거리입니다. 거리. 이 거리에 의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지게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이걸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스케일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 스케일을 여시고 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 박스에 있는 인터랙티브라는 거, 요 스크립트가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응할 레이어, 타겟 레이어죠. 컨트롤 레이어. 그래서 컨트롤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적용하고자 하는 속성이 축이 몇 개인지, 스케일이라는 건 축이 2개죠. XY. 그래서 2개 혹은 3개도 됩니다. 2개 혹은 3개짜리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 아까 얘기한 반응할 거리. 이 거리는 적당히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80 정도 해볼게요. 이 거리는 얼마인지 나중에 수정 가능하니까 조금씩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값. 최소값은 자기 자신의 값부터, 지금 100이죠. 이 값부터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지정을 할 건지, 내가 지정하고자 한다면 얘를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0부터라는 건 스케일 0부터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기 자신의 값부터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한 180 정도까지 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이제 널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널을 움직이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마치 롤오버 되듯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강좌와 다른 점입니다. 강좌에서는 얘의 Y축에만 반응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는 XY가 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도 반응을 해요. X축도. 그래서 대각선도 당연히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XY가 다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거를 익스프레션 수정해 줄 수도 있는데요.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얘의 포지션으로 애니메이션 잡을 때 초기화 시켜 놓을게요. 정중앙으로 X를. 가급적이면 이 Y축만 이동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 애니메이션 잡을 때는 요렇게
이 X는 가만히 두시고 Y축만 애니메이션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굳이 뭐 이거를 익스프레션을 수정해서 Y축에만 반응하게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스테이지상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그러면 X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 혹은 뭐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건 상관없어요. 예, 아니면 이렇게 수치를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시든지. 자, 어쨌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리가 80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80이라는 소리입니다. 거기서부터 0이 될 때까지. 만약에 이 거리가 커지면, 초기가 200 정도 할게요. 그러면 거리가 커진다는 거는 다른 레이어에서 봤을 때도 그 거리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좀 이렇게 캐스케이딩 되듯이, 이렇게 좀 연결되듯이 만들어져요. 스케일을 선택을 하고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좀 많이 영향을 받게 되셔서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원할 때는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롤오버, 어떤 메뉴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정확한 게 좋기 때문에 조금 얘를 짧게 하겠습니다. 예, 한 70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얘네들의 스케일을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 자, 이 익스프레션 박스가 또 좋은 점이 이런 거죠. 이 박스나 이런 것들 사용하면 좋은 게, 익스프레션 같은 거 내가 일일이 다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수치를 바꾸고 바로바로 적용을 하면 바로바로 수정이 된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의 모션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메뉴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자, 이 정도만 해두고, 뭐 얘는 뭐 열어두셔도 되고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70 정도란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화살표 같은 경우 얘를 이용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쉐입 레이어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드래그해서, 혹시 이게 삼각형이 아니신 분들은 위아래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하면 쉽게 변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삼각형 하나 만드시고, 이 삼각형이 얘를 쫓아다녀야 돼요. 이제 얘가 이동을 하는 대로 쫓아다녀야 됩니다. 이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이 박스에 있는 글로벌 포지션 얘를 선택을 해서 쫓아갈 타겟 레이어, 이게 컨트롤이 될 거고, 어느 축에만 반응할 건지 해서 Y축만 쫓아다니면 되겠죠.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 삼각형은 이 널의 Y축만 쫓아다녀요. Y축만. X는 반응 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치 뭐 가깝게 멀게.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죠. 색이 변하는 거, 컬러. 자, 컬러도 마찬가지 이 널의 거리에 반응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인터랙티브 쓸 건데요. 인터랙티브 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축이 하나, 그러니까 값이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까지만 돼요. 근데 컬러는 값이 네 개가 필요합니다. RGBA 이렇게 네 개가. 그래서 사용할 수 없어요. 컬러에 직접. 예, 그렇지만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그 이펙트가 표현이 되고 안 되고 이것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편한 이펙트 하나 쓰겠습니다. 그냥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예, 뭐 가장 편하게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필 같은 거. 그래서 얘 컬러를 뭐 아무래도 연두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그래서 이 이펙트가 실제로 이 컬러에는 인터랙티브 적용할 수 없어요. 4개.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하면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얘는 오페서티이기 때문에 원본이 안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사용을 할 거냐? 이펙트에 보시면, 물론 이게 이제 버전 낮은 거에는 없어요. 버전이 낮은 거에는. 혹시라도 버전 낮은 거 사용하신다면, 혹시라도입니다. 버전 낮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이펙트의 컬러 컬렉션에 틴트라는 거. 예,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컬러로 변경을 시켜주고요. 이 컬러가 표현되는 거는 이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본에서 변경된 컬러로. 버전이 낮은 분들은, 이 낮다는 건 뭐냐면 버전 낮은 부분에는 이 이펙트 이 항목에 들어가면 얘가 없습니다. 컴포지팅 옵션이라는 게. 예, 그래서 여기에 이펙트 오페서티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버전 낮은 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틴트에 이 어마운트 값을 이용을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버전이 높기 때문에 얘가 있으니까 뭘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컬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쉬운 게 좋겠죠. 그래서 generate fill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fill에 이 값에 뭐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펙트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 컴포지팅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오페서티 이걸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이펙트 자체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빠지고 들어오고 이걸 반응을 시킬 겁니다. 자, 먼저 이 fill이라는 이펙트, 이 이펙트를 나머지들한테도 다 주겠습니다. 컨트롤 C. 그래서 얘네들한테 컨트롤 V. 그래서 다 적용을 시키고 이제 인터랙티브로 이용해서 걔를 반응을 시킬 건데요. 자, 걔를 다 선택을 해야 되죠. 이렇게 얘도 선택하고 얘도 열어서 선택해야 되고, 예, 그러면 좀 길어집니다. 귀찮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레이어에서 내가 원하는 속성을 선택하시고 핏박스에 있는 프로퍼티 셀렉트라는 거 좀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속성 가져오게 하면 이 속성의 정보를 가져온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얘네들 전체 선택을 하시고 속성 선택하기라고 하면 자동으로 모든 레이어의 컴포지팅에 오페서티가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래 그 선택된 속성만 여는 거는 단축키 SS입니다. 그래서 SS 빠르게 눌러주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선택이 되어 있죠. 예, 그럼 이제 반응을 시키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자, 이 속성의 값은 하나죠. 값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짜리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널 레이어.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은 거리가 좋겠죠. 사이즈와 컬러가 변하는 게 거리가 같은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기억을 했던 70.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값, 맥스값. 민값이 지금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초기값이 100이죠. 우리는 얘가 0부터 100이 변해야 되죠. 그래서 초기값도 우리가 지정하겠습니다. 0부터 몇 가지? 100까지. 네, 이렇게 해서 apply 적용을 시킬게요. 자, 그럼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널에 반응을 하게 되죠. 컬러도.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맞춰야 될 게 혹시라도 이게 이제 텍스트의 이 텍스트의 어떤 그 폰트 스타일이나 폰트에 따라서 요 삼각형이 요 정중앙에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폰트들은 막 어떤 폰트는 막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상 얘를 기준 삼지 마시고요. 이 널의 중앙을 기준 삼지 마시고 사실 널은 가려버리세요. 예, 이게 좀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널은 포지션을 가지고 그냥 이동만 시키, 마치 화살표로 이동시키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라도 이 화살표 얘가 이 중앙에 맞지 않는다라면 이 화살표에 앵커 포인트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돼요. 앵커 포인트를.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의 하단 부분이 왔을 때 나는 얘가 커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마치 텍스트의 하단 부분이 왔을 때 최대치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널을 조절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예, 이렇게 최대치 왔을 때 화살표는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정중앙에 왔을 때가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폰트에 따라서. 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 널이 이동을 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 널이 이동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전체 폰트가 마치 스크롤 되듯이 그렇게 이동하면서 커지고 싶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에도 그런 걸 표현해 놨는데 저희도 한번 해보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널을 하나 만들고 예, 얘 이름을 페어런츠라고 할게요. 나머지 텍스트들을 다 여기다 페어런츠 걸어버리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페어런츠를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X축은 이동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X도 반응을 한다 그랬죠. 지금은 인터랙티브가. 그래서 Y축으로만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예, 마치 텍스트 전체가 스크롤 되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어요. 뭐 화살표가 여기가 싫다 나는 여기 있을 때 얘네들이 최대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컨트롤을 내려서 하단 부분에 맞춰주시고 페어런츠를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하단 부분에 왔을 때 최대치가 되죠. 이건 뭐 얼마든지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텍스트 정렬이 지금 가운데 정렬이 있는데 난 가운데 정렬이 싫다. 뭐 레프트나 라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와서 처음에 하지 마시고 패러그래프 쪽에 들어가서 뭐 레프트 정렬. 예, 이러면 이렇게 레프트 정렬되고 뭐 얘네들 전체를 이동할 때는 페어런트 이동하면 텍스트는 다 딸려오겠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계속 강조하지만 인터랙티브는 XY가 다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만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얘와 얘네들을 같이 이동을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요거나 요거 가급적이면 얘도 같이 있는 게 좋을 겁니다. X는. 그래서 얘가 만약 474면 얘도 뭐 같은 게 좋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X는 움직이지 마시고 이제 Y만 가지고 화살표로 이동을 해도 되고 전체 텍스트를 스크롤 시켜도 되고요. 뭐 필요하다면 얘를 이동을 시켜도 되고요. 가까이 붙여서 이제 예, 전체를 이동하고 싶을 땐 얘를 이동시키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강좌에 나와 있는 그런 롤오버 기능의 그 익스프레션을 사용했죠. 강좌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튜토리얼에서 판매하는 어떤 핏박스나 입박스를 이용했을 경우 예. 물론 뭐 익스프레션을 쓸 줄 아시는 분은 익스프레션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입박스나 핏박스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핏박스나 입박스 사용하시는 장점이라는 건 그겁니다. 수정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아까처럼 난 좀 더 텍스트 이 롤 오버 되는 게 좀 캐스케이딩 되듯이 이렇게 파도 치듯이 좀 더 부드럽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스케일의 반응의 거리를 높이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반응의 거리를 얼마든지 얘네들을 열어서 일일이 그 익스프레션 수정하지 않아도 조금 더 넓혀 볼까요? 한 120 정도로. 아까는 70이었는데 그래서 두 개의 축이고요. 이 상태에서 apply. 네, 그러면 훨씬 커지게 되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메뉴가. 어쨌든 모든 게 다 쉽게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예. 하나하나 좀 연습해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뭐 핏박스나 입박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번 작업을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